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그레타 거윅 감독의 영화 작은 아씨들이 극장가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와 함께 작은 아씨들 원작 소설이 여러 판본으로 나와서 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극장가가 얼어붙은 상황이란 점에서 작은 아씨들의 흥행은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한밤의 인문학에서는 작은 아씨들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효월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로나19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그러시죠?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강연이 다 취소되니까. 그 얘기. 2월, 3월 강연이 거의 다 취소됐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간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시간이 네. 생겨서 책도 더 많이 읽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예. 동생을 한 달 만에 만났어요. 동생과 조카들을 한 달 만에 만나고, 그런 일들도 가능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못 만날 위험에 처한 것 같아요. 작가님 너무 바쁘셨으니까요. 예,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아마 만나고 싶어도 만나실 수 없는 분이었는데 요즘에 강연이 많이 취소돼서 좀 그래도 여유 있는 시간이 있어서 걱정은 되죠. 계속 이러면 우리 프리랜서 작가들은 생계를 위협받죠. 예. 이 위기가 빨리 좀 같이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작은 아씨들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차례 지금 영화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러 차례. 이번 영화는 이전 영화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굉장히 페미니즘적 색채가 아주 적극적으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씨들도 이제 원작 소설을 보면 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좀 속상한 장면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계시는 상황에서 이게 네. 1868년 작품이거든요. 특히 1권은 한 50년? 150년 정도 됐죠. 150년 정도. 그러니까 1868년의 상황이었고 여성에게 참정권은 꿈도 꾸기 어려운 시절이었던 거예요. 네. 여성이 책을 내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말 고생해서 딸들이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아버지 없이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날리셨어요. 그래서 꼭 그래요. 보면 예, 아버지가 말썽을 많이 피세요. 맞아요. 그런데 조 마친의 가족은 좀 아버지가 굉장히 이상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미국에 남아 있는데 프루트랜드라고 네. 이 이상주의자들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나 또 랄프 waldo 에머슨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대. 그리고 이 루이저 메이 올콧이라는 이 작가 자체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친구였어요. 아, 그래요? 예, 진짜 친구였고 동네 친구였어요. 그것도. 동네 친구였고 또 이 주홍 글씨를 쓴 나다니엘 호돈도 친구였어요. 나이 차이들은 조금 있었지만. 근데 셋이 베프였어요. 되게 안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잘 읽어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네. 미국이 가장 실용주의에 덜 물들었던 시대에 미국이 새로운 이상을 꿈꾸던 시대였고, 그리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나 루이저 메이 올컷 같은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에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인디언들의 삶에 굉장히 동화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지식인들은 그때 흔치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인종차별이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자행되고 있었던 시절인데, 루이저 메이 올컷의 아버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고 정말 훌륭한 사상가였던 거죠. 그런데 집에는 잘 못했던 거죠. 예, 집에서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기엔 늘 바깥에 있었던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요. 예. 어떻게 이렇게 바깥에서 잘 평가받는 아버지들이 집에 가면 그렇게 썩 좋은 아버지는 또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만큼 집을 챙기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상가라도 집에서, 그리고 딸들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공감하기에는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너무나 자신의 이상이 더 중요하고 그 이상을 위해서 돈을 다 써버리고 네. 아이들의 교육비는 안 남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 자랐는데 이제 정말 조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글을 써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거든요. 예, 글을 쓰는 그 재주 하나로. 그런데 정말 아이가 그 얼굴이 반쪽이 돼 있는데 네. 그런 딸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부상을 당했거든요. 부상을 당해서 돌아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딸들이 이제 정말 어엿한 숙녀가 되었구나. 네. 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전혀 생각을 안 정말 하고.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너무나 필사적으로 살아온 이 딸들에게 아버지는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의 부재가 이 딸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남겼는지 아버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아, 이 사람은 너무나 자기의 이상은 중요하지만 가족의 행복은 챙기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장면들이 다 빠지는 거죠. 예, 그런 다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런 장면들을 대부분 덜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시선으로 봤을 때 좀 답답하고 아, 왜 이러지? 아, 너무나 여성에 대해서 가혹한 거 아닐까? 이런 장면들을 거의 다 덜어내고 어떻게 보면 이 루이저 메이 올컷의 시선에서 그러니까 루이저 메이 올컷의 이 작가의 가장 그 적극적인 페르소나가 조 마치인데 둘째 딸인데요. 작가가 네. 되는. 근데 둘째 딸의 이야기도 되지만 사실은 그 작가의 입장에서 원래 조 마치는 결혼하기 싫어했거든요. 네. 결혼도 싫어하고 연애도 싫어하고 남성처럼 살고는 싶어 했지만 남성과 같이 살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조 마치의 결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당시의 출판사 사장님들은 그 편집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받아들이기 예. 어려웠겠죠. 행복한 결혼으로 끝나야지 왜 조가 아무랑도 결혼을 안 하고 특히 로리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편집장들이 굉장히 화를 냈다는 일화가 남아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든 여성이 뭔가 결혼하고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책도 아무리 훌륭한 교육도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라면 그 교육은 여성의 자기 실현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여성들이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한 교육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책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승려들을 위한 미래의 승려들을 위한 책은 그들이 결혼을 해서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조가 결혼하지 않는 결말은 막 지탄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조가 정말 막 말도 되게 거칠거든요. 네. 예, 거친 속어도 많이 쓰고 남성들 못지않게 막 거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막 드레스도 막 귀찮아가지고 맨날 흙 묻어 있고 네. 늘 넘어지고 꽈당 부딪히고 이런 조의 모습이 우리 여성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정말 좀 신나거든요. 예, 조가 그렇게 숙녀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신나고 재미있는데 당시에는 그 조의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얘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여성답지 못하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것도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 영화에서는 아주 더 활기차고 더 강조되어서 그러니까 조가 여성성을 벗어나려는 그 느낌을 이 영화에서는 더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페미니즘이 굉장히 그 문학의 하나의 키워드로 자리 잡았잖아요. 근데 예, 그런 많이 맥락하고도 영화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상당히 많이 상관이 예. 있죠. 영화 개봉과 함께 또 원작 소설 번역본들이 또 앞다퉈 출간이 되고 있다면서요. 예, 원작 소설의 번역본들이 원래 축약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말 이따만한 정말 듣고 벽돌책이죠. 네. 예, 작은 아씨들도 유명한 벽돌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완역본을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저는 최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본 그 괜찮은 최초의 번역본은 펭귄 클래식에서 나온 한국 펭귄 클래식 코리아에서 나온 그 완역본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 책이 나온 이후로
이제 완역본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 완역본 자체가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대부분 작은 아씨들을 동화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동화가 아니라 소설이거든요. 네. 소설이고 거의 대하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는 1권까지 나왔을 때 1권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2권도 쓴 거거든요. 근데 2권에서 조를 결혼시킨 거죠. 편집장의 그 요구에 따라. 그런데 영화에서 이 편집장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조를 결혼시켜야 하는 그 작가의 마음을 담았어요. 네. 그거는 원작 소설에 나오지 않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거를 넣어서 이 작가 조를 만들어내는, 조를 사랑하지만 조를 자신의 뜻대로 완전히 빚어낼 수 없는 그런 작가의 마음까지 함께 담은 건 아마 그레타 거윅 감독이,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 여성들이 조를 바라볼 때 느끼는 아쉬움. 조는 결혼하면 안 되는데, 조는 결혼하기에는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을 가져서 절대로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영혼이라는 걸 우리는 느끼거든요. 아, 근데 굳이 그렇지 않아도 네.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너무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예. 좀 다른 거를 영화에서는 우리 원하거든요. 예, 보통. 게다가 조가 굳이 연결돼야 된다면 다들 로리를 원했을 거예요. 로리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하지만 로리와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좋거든요. 로리가 조를 사랑하긴 하지만 조가 도저히 너를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너무나 좋은 친구예요. 베스트 네. 프렌드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로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성들은 그런 거절을 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그렇겠죠. 로리는 부잣집 아들이고 네. 조는 너무나 가난한 집 딸인데 그 청혼을 거절했다고 하면 이제 어른들이 난리 칠 것 같은 그런 아마 압박감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조는 그게 이제 전혀 이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네. 조는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면,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면 로리와 늘 싸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로리의 삶에 들어가면 이제 사교계로 들어가는 건데 사교계에 그렇게 드레스를 떨쳐 입고 사교계의 그 여왕으로 행세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그런 삶은 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뉴욕에 가서 가난하게 막 정말 끼니도 걱정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더라도 홀로 작가가 되는 길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런 것을 묘사하는데, 그러니까 조의 진정한 자기 실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배당한 것이, 할애한 것이 이 영화의 그동안의 여러 작은 아씨들 영화들과는 달리 조의 자기 실현이 가장 많이 강조돼 있고, 또 조의 자기 실현을 넘어서 현대 여성들이 내가 조였다면 어떨까 하는 그 상상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투영할 수 있게, 내가 조였다면, 내가 그 당시에 여성의 참정권도 없었던 시대에 페미니즘의 페자도 말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던 시절에 내가 조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기에 가장 좋은 영화가 지금 나온 그레타 거윅의 작은 아씨들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번역본들이 출간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팔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잘 팔리기도 하죠. 잘 팔리고 있기는 한 건가요? 예전에는 사실 완역본이 잘 팔리기는 어려웠어요. 예, 좀 완역본 부담스럽죠. 사실은. 부담스럽죠. 예. 사람들이 너무 두꺼워서 아예 살 엄두를 못 내는 책들이 많아요. 네. 예, 정말 읽어보면 재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아씨들이고, 제인 에어도 좀 두껍지만 정말 재밌고요. 폭풍의 언덕도 두껍죠. 그렇지만 읽어보면 빠져들게 되는, 저는 오만과 편견보다는 브론테 자매의 책들이 훨씬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잡아보면, 읽기 시작하면 너무나, 저는 남성 작가들에게는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정말 갇혀있는 사회였는데, 심지어 브론테 자매는 그 자신이 태어난 그 하워스라는 아주 작은 마을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어요. 특히 동생은, 폭풍의 언덕을 쓴 동생은, 이 샬롯 브론테는 그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도 남성과 진정한 사랑에 빠져볼 기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기의 로맨스를 쓴 거죠. 이건 좀 얘기가 약간 옆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빠졌네요. 아니요. 네. 제가 옆으로 빠지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네. 보통 이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 원작을 읽거나 고전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욕망이 생겨나거든요. 네.
잘 안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걸 한번 좀 겪고 넘어가야 할 필요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꼭 굳이 작가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걸 좀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있을 텐데 선뜻 손이 안 가거든요. 그러기에 작은 아씨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폭풍의 언덕이나 뭐 제인 에어나 오만과 편견은 한 세 챕터 정도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의 가치관과 너무 다르고. 네. 그래서 좀 힘들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아씨들은 그냥 재밌거든요. 그냥 첫 장면부터 재밌어요. 첫 장면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선물도 없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크리스마스야. 조가 양탄자 위에 드러누워서 투덜거렸다. 가난한 건 너무 지긋지긋해. 매그, 큰딸은 자신의 낡은 드레스를 내려다보며 한숨 지었다. 다른 소녀들은 예쁜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나처럼 가난한 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니 불공평해. 어린 에이미가 막내죠. 상처받은 목소리로 거들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또 우리 자매들이 있잖아. 구석진 곳에 앉아있던 베스가 셋째 딸이 만족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벽난로 불빛에 반사되어 환하게 빛나던 네 자매의 얼굴이 베스의 말에 한층 더 밝아졌다. 이게 첫 장면이에요.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너무 쉽고 재미있고 그리고 어느 집안에서나 일어날 법한 형제 자매들이 많은 집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럽고 정말 생기발랄한 생동감 넘치는 그런 대화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저도 좀 그런 거 좀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네. 책을 사면은 맨 앞장에 있는 부분을 한두 장 읽어보면은 네. 이 책을 계속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한다. 네. 그래서 안 읽어야 되는 책이라 그러면 던져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책은 그러시면 또 정말 안타까운데. 앞에 네. 첫 단락 부분만 모아놓은 책도 제가 출간한 걸 선물로 오죽하면 선물로 네. 받은 적도 네. 있거든요. 네. 사람들에게 어떻게라도 좀 읽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네. 지금 이제 네. 시작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렇게 그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작 장면이잖아요.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약간 다큐멘터리 같기도 해요. 재미있는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정말 핸드헬드 카메라를 들고 네 자매의 일상을 정말 찍은 것처럼 조의 기억력, 그러니까 이 루이자메 열컷 이 작가의 기억력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작가적인 픽션이 당연히 있죠. 네. 완전히 똑같이 그리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셋째 딸이 작품에서 이제 많이 아프고 나중에는 일찍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도 그랬고, 예, 그리고 넷째 딸 에이미가 화가가 되려고 했지만 끝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과 굉장히 많이 일치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네 자매의 삶이 없었다면 조가, 그리고 이 작가가, 루이자가 이 소설을 쓰기 어려웠겠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바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쳐서 이 소설을 쓴 거죠. 그래서 다른 소설들을 보면 뭐 추리 소설도 있고 네. 완전히 좀 상업적인 로맨스 소설도 있고 그런 막 스릴러 같은 느낌의 소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설들은 한국에 번역이 많이 안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히는 것이 작은 아씨들이고, 항상 또 미국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 소설 100선, 심지어 10 베스트 10 안에도 항상 들거든요. 그런 것은 당시 미국의 건국 초기 직후에 그런 미국에 아직 희망이 있었을 때, 네. 아직은 많은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미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의 어떤 생각, 어떤 진취적인 생각, 그리고 꿈에 한계를 두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미국 사람들의 좋은 면, 긍정적인 면,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작품인지 쭉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영화도 또 이전하고 좀 다른 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작은 아씨들을 다시 읽는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다시 읽는다는 것은 지금은 이제 많은 가족들이 진짜 핵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아이가 없는 부부들도 많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외아들, 외동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작은 아씨들을 보면 자매들이 넷이 항상
서로가 서로를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정말 어떻게 이런 가족이 있지? 예전에는 사실 어릴 때는 저도 자매들 속에서 자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커서 보니까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다투고 뭐 돈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부모님의 부양이나 돌봄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뭐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네. 이 사랑이 당연하지가 않더라고요. 자매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라서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운명을 함께하는 어떤 동지애가 있어야만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연대나 우정이나 사랑이나 인간과 인간이 서로에게 느껴야 할 어떤 정말 소중한 감정들이 작은 아씨들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책을 읽어도 공감을 잘 못할 것도 같거든요. 더 신기하고 더 재미있을 수도 있죠. 못 느껴본 감정이니까.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아마 느꼈을 거예요. 예, 자매가 완전히 없진 않죠. 뭐 친척도 있고 친구처럼 그러니까 친구인데 자매처럼 자란 아이들도 있고 요새는 친구들에게 자매 같은 감정들을 또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함께여서 더 좋은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정말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글을 써서 성공해서 언니 예쁜 드레스도 사주고 동생을 낫게도 해주고 막 이런 꿈을 가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립과 동시에 공동체적 감수성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기가 존재한 개인으로서는 자립하고 독립하면서도 또 늘 함께하는 존재로서 그냥 가족이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타인으로서도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이 부모님들은 그래요. 예, 아버지가 좀 못 돌보긴 했어도 딸들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존경해요.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네. 이 가족은 정말로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 페미니즘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뭔가 울림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자매 말고 남성분들이 책을 읽으면은 약간 좀 다른 감정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과 제가 한번 북클럽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은 아씨들 북클럽을 해봤더니 여성들만 오시는 거예요. 그죠, 미리 선입견이 있으니까. 예, 몇십 명이 오셨는데 남성분이 한 명 오셨나 안 오셨나 저는 그분이 스텝인지 독자분인지 못 물어봤어요. 네. 예, 스텝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작은 아씨들은 남성들이 오히려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삶을 혼자서 살아가는 여성들, 뭐 외동딸로 살아가는 여성들이나 아니면은 여성 한 개인의 삶으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자매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분들이나 또 여성들에게는 친구가 없어. 우정이 없어. 여성들은 진정한 우정을 꿈꾸지 않아라고 편견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여성을 더 괴롭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씨들을 통해서 여성들에게도 진정한 우정이 있다는 걸 예. 네, 이걸 선입견 갖고 여성들만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남성분들도 더 여성을 읽어야 이해해야 돼요. 되니까요. 더 읽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읽어야 되겠는데요. 네. 네,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여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내용 흥미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